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왜 필요한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날씨가 조금은 싸늘하지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회하러 올라오시는데 우리가 왜 집회하는지 알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지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왜 필요할까요? 화물연대는 초기에 김 사장, 박 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노동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김 사장, 박 사장인지 착각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장인지 노동자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재물자자, 근본본자, 주인주자, 오르리자, 재물이 근본이요 주인인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돈이 주인이고 돈이 근본이고 그게 옳다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냥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한문을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달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과 자본으로 크게 나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듯이 자본가들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자는 종이겠지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왜일까요? 내가 무능해서? 아니면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아니면 흙수저라서? 그것도 아니면 팔자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 양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인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는? 우리의 진짜 신분을 찾자.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진짜 신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대부하여 이자를 받거나 그것으로 노동을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윤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동지가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대부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것으로 농자를 고용해서 기업을 경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권을 가지는 사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영업자일까요? 역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다고 했습니다. 동지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영업도 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으로 수익을 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진짜 신분은 사장도 자본가도 자영업자도 아닌 노동자인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것이지요.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요. 예. 특수고용직이란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특수고용직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근로계약이라든지 노동자로서 해당되는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맺는 계약서, 즉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탁 또는 도급 등의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고용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권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우리 화물트럭 기사를 포함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해가고 있고 그 규모도 화물연대 초기에 약 5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5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언제 생겼나요? 자본은 왜 특수고용직을 만들었나요? 특수고용직의 탄생과 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제도는 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자본가들에게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노태우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 6.29 선언을 하고 나서 곳곳에서 노동조합들이 결성됐고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됐습니다. 이것을 본 자본가들이 노태우에게 요구해서 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제도라든가 소사장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보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비용과 리스크까지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쟁행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모두 불가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사장인가요? 노동자인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화물차 기사들은 사장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입니까? 아직도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한번 봅시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대해서 정부의 시장규제 변청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기업화, 직영화, 대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허제도로 진입을 규제했습니다. 대부분 정규직이었죠. 비정규직을 쓰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정부 정책이 화물운송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업종 단순화를 추진하면서 등록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형태는 지입제, 정규직 두 가지가 병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입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노동부 장관이 질의 해시 하나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회사 사장이 지입차 기사가 노동자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동자가 사업자로 변신해 버린 겁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지입제를 이주택으로 전환시켜서 합법화시켜버렸고, 그러면서 정규직은 아주 소규모 약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비싼 여기에 그림에는 아주 적은 차로 보입니다만 화물차 한 대에 수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수억 나가는 차를 내 돈 주고 사야 되고, 거기다가 지입료, 기름값, 통행료, 보험료 모든 것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가 사장으로 등갑을 해버린 것이지요. 바로 변형된 지입제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이란 노동세권은 무엇인가요? 예, 다음은 노동기본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32조는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상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개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렇지만 그 근로기준법은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조차도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을 단체로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적용하는 노동조합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조합을 하도록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교섭하고 투쟁해서 쟁취한 만큼 가져가라는 것이죠. ILO란 노동기본권과는 무슨 관계죠? 다음은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기준과 노동기본권은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국은 187개 나라인데 한국은 91년 12월 9일 날 가입을 했고, ILO 협약이란 무엇일까요? 국제기준, 즉 국제노동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법적 효력도 갖추고 있죠. 189개 협약이 지금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은 29개, 15%만 비준하고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적게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협약은 뭘까요? 결사의 자유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 105호, 기회처우균 등 100호, 111호, 아동노동 금지 138호, 182호 이상 8개이고, OECD 36개 나라 중에서 31개가 8개 모두를 비준하고 있지만 한국은 4개만 비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LO와 수차례 이 핵심 협약 4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한국이 아직까지 미루고 있어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우리 특수고용 노동직들이 노동기본권을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약 비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국내법적 효력이 있지요. 그리고 불이행 시에 국제적으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비준만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예, 다음으로는 화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가입 또는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하면 회사가 많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항과 2항에는 사측이 방해 또는 탄압할 경우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법의 노조이다 보니까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관계조정법 81조 3항은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법의 노조이다 보니까 회사가 대체근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투쟁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대체근로를 시킬 경우에 사측이 처벌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계약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면 민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오늘 집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음으로 오늘 집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노동기본권 쟁취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특수고용직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경제위기라는 핑계로 거의 모든 노동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6월 스위스에서 회의가 개최될 텐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6월 달에 가서 연설하기 전에 4월 달까지는 적어도 비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물연대에게는 16년의 수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반드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싸워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 누릴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습니다.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동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납시다.